누군가 죽었습니다. 어쩌나 저런. 고인과 가깝거나 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남겨진 사람을 위로합니다.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과 가깝거나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별자와 가깝거나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궁금해합니다. 왜? 어쩌다가? 자살 사별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피하느라, 죽음의 이유를 숨기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느라 제대로 슬퍼하고 애도할 기회를 잃습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린 누군가의 삶 앞에서 사별자는 황당하고 막막합니다. 고인은 그렇게 삶의 결말을 스스로 맺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기대한 적도 준비한 적도 없이 강제로 내동댕이 쳐진 현실에서 매 순간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별자와 주변 사람들은 허공에 던져놓은 왜에 걸려 떠다니느라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사는 것도 살지 않는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별자에게 따지고 보면 정확한 말들을 합니다. 정신 차려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간이 약이야. 다 맞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정신을 놓지 않고 잘 살아야 하고 시간이 흐르면 분명 나아지겠죠. 나쁜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라며 그 말에 선한 의도를 찾아 스스로를 위로하다가도 왜 나도 힘든데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들의 의도까지 애써 헤아려야 하는지 억울하고 때론 화가 납니다. 상실은 찢어진 마음의 이야기이지 지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깨지고 부서진 마음에 대한 지적인 조언과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도 여정을 떠나려 가방을 싸는 사람에게 무거운 돌덩이를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 발걸음 하나 떼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살 사별자에게 왜, 어쩌다가 라고 되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함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그럴 만도 했다 라고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정 위로를 건네고 싶다면 그저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군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지 못한 우리 곁의 자살 사별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고인의 삶에도 열렬히 살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끝과 함께 삶에 열렬했던 순간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그리워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고선규 작가님이 쓰고 창비에서 펴낸 우리는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서점에서 접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 그러나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그리 가볍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작가님은 자살자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편견과 낙인 없이 제대로 슬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그로 인한 슬픔의 이야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작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살 사별을 주제로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살 사별자라는 존재의 사람들이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또 사별자 각각이 느끼는 서로 다른 이 고유한 경험을 어떻게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강연 제목이 우리는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 라고 정해졌다고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그냥 우리는 사별자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 라면서 부담스러워서 강연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을 것 같아 라는 반응을 보여 제 복잡한 마음에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 우리 사회에서 흔한 죽음의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자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몇이라는 통계치까지 참고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에 별로 놀라지도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에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로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고 합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대책이 있느냐? 그런 항의성 전화들 말이죠. 그런데 매일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해요. 숫자로 잡히는 자살 사망자는 정말 많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별자들은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느라 어딘가에 호소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살은 너무도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망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경고판이 붙은 도로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지를 보면 우리는 운전대를 다잡으면서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만 두고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자살 사망사고 다발지역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알리는 경고판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감당할 문제로 취급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 답을 자살 사별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살 사별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별자들은 심리 면담 과정에서 자살 경고 신호 목록을 보며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합니다. 고인이 잠을 잘못 잤다. 밤새도록 TV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다.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죠. 유가족들이 이런 게 자살의 경고 신호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살 경고 신호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있었다라고 표시하다 보니 경고 신호가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80%라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사별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과거를 꼼꼼히 되짚어 보면서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얼굴빛이 경고 신호였구나
라고 뒤늦게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자책감은 내가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if only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요. 자살 예방 실무자 교육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자살 유가족을 5년째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담자의 만약 그랬더라면 생각을 멈출 수 있을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살 사별자들이 해야 했는데 못했던 말과 행동,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라면 고인이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 생각이 무용하다는 말로 사별자들의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고 안 꺼내고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별자가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만약 그랬더라면을 만듭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 순간 집에 누가 있었더라면, 그날 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천 개의 만약 그랬더라면 생각들은 자살 사별자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애도 반응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고인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생각으로나마 고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뭔가 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살 사별자에게는 각자 자신이 만든 만약 그랬더라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별자 한 분이 다른 사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예상한 만약 그랬더라면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끊어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자살을 100%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동의하지 않아요. 제때 경고신호를 감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더라도 살릴 수 있는 목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하는 폐쇄병동에서도 자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막을 수 없는 죽음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인 거죠. 자살 사별자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끝도 없이 만약 그랬더라면을 말하는 이에게 남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끝도 없이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별이 슬픈 이유는 떠난 사람들의 이유를 남겨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별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큰 법이겠죠. 자신이 사랑했던 누군가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이 남겨진 사람들에겐 마음의 형벌로 남는 셈이죠. 이 책은 그렇게 삶을 달리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다르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삶에 막을 내린 사람들을 제대로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읽는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떠난 그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